안녕하세요. 캐리 미국에서 온 김 샬럿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끝까지 적응을 못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음식을 저 혼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그렇게 3번, 4번 먹고 나서 맛있다는 느낌을 받은 음식이 있거든요. 무슨 음식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냉면이에요. 유튜브에는 외국에서 인기 많은 한국 음식 얘기만 나오는데 이제 인기가 별로 없고 약간 매니아들만 먹는 그런 한국 음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조금만 얕지 않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고추장으로 만든 음식밖에 없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떡볶이나 볼닭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진짜 전통 음식은 고추장이라 아주 크게 관련있지 않아요. 사실 한국 음식은 오히려 고추장을 안 쓰고 맵지 않은 음식들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한국분이시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음식이 사실 매운 음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모르는 미국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아시아 음식의 이미지는 이렇거든요. 사실 이거는 진짜 바뀌어야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일단 매운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운 음식은 대부분 젊은 여자들이 미국에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NZ인 젊은 여자들이 많이 먹는 매운 음식. 한국 음식의 이미지는 딱 그래요. 진짜 이거 바꿔야 합니다. 일본 음식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데요. 미국 사람들은 일본 음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모르셨죠? 한국 음식은 먹어봤어도 일본 음식은 평생 동안 안 먹어본 사람 있어요. 특히 스시는 진짜 미국에서 괴식 느낌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스시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스시를 먹을 줄 안다는 자부심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곳을 보면 스시를 처음 먹는 미국인들 반응 영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 음식은 약간 급하게 배우는 그런 느낌의 음식이에요. 중국의 가벼운 철판 볶음면이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됐어요. 한국 음식을 더 알아보면 사실은 매운 음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운 음식만 찾지 않고 한국 음식을 좀 더 자세히 접해보면 진짜 차원이 다른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맵지 않은 한국 오리지널 음식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를 아직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미국에서 친구가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음식 판매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 말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일단 아까 말한 냉면부터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냉면은 미국 사람 대부분이 처음 먹을 때는 맛을 진짜 이해하지 못해요. 일단 차가운 누들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거라서 일단 놀라고요. 그리고 냉면의 그 약간 추위한 면이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냉면을 처음 먹어본 미국 사람들 대부분 하는 말은 뭔가 아직 조리가 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절대로 미국 사람들한테 강한 냉면은 주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미국 사람들한테 냉면 처음 접하는 걸로 평양냉면 주면 첫 인상 완전 나빠져요. 그래서 일단은 맛있는 냉면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먹을 때 이해를 못하는데 일단 그 번째 무조건 시도를 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냉면이 어떤 맛으로 먹는 건지 이해가 점점 되거든요. 3번째 먹을 때 이제 바대기를 좀 넣거나 식초를 좀 넣어서 맛을 더 강하게 해서 먹어보면
이제 그때 냉면의 맛에 아직이다. 그렇게 이제 네 번째 먹으면 그 뒤로 냉면 생각이 많이 나고요. 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맨날 뭐 떡볶이랑 불닭만 먹는지 이해를 못하게 되면서 냉면 먹을 줄 안다는 자부심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누가 한식이라고 떡볶이 먹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냉면 얘기해주면서 좀 아는 척 하고 싶어지는 그런 단계예요. 그때는 이제 평양냉면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건데요. 사실 저는 아직 평양냉면이 익숙해지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거는 좀 심한 말이기는 한데 평양냉면은 한국 좋아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걸레를 빤 물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많이 과장이 된 건데요. 일단 미국 사람들이 평양이라는 복함을 진짜 많이 싫어해요. 진짜 가장 혐오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평양냉면에 평양이라는 소리만 듣고 완전 기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들도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약간 국가 안보나 북한에 대해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미국에 진짜 미친 듯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 좋아하는 사람이면 북한 정말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콩국수라고 아세요? 이것도 진짜 미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그런 국수인데요. 제 친구들은 콩국수 먹으면 좀 충격을 많이 받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콩국수 처음 먹을 때부터 맛있다고 느꼈어요. 냉면은 한 3번에서 4번 먹어야 맛을 이해하는 그런 느낌인데 콩국수는 원래 한 6번에서 7번은 먹어봐야 맛을 이해를 한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콩국수가 오히려 냉면보다 이해하기 쉬운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콩국수가 사실 진짜 오래된 한국 전통 음식인데 이게 진짜 한국에서 지역마다 맛이 다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도에서는 콩국수에 설탕이 들어가서 엄청 달고 경상도를 포함한 안동인가 거기에는 또 아예 생긴 것부터 다르다고 하네요. 경상도 콩국수는 육수가 없고 콩가루만 넣기도 한다고 하고요. 저는 그런데 경상도랑 전라도 콩국수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고요. 서울에서 먹어봤어요. 약간 두유의 면을 섞은 느낌이었는데 고소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맞다. 여러분, 제가 고소하다는 말을 썼는데 미국에는 고소하다는 영어 단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진짜 미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이런 게 정말 어렵거든요. 고소하다. 이게 그냥 경찰의 범죄자를 고소하다.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맛이 고소하다. 맛이 나를 경찰에 고소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말도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는 사실 미국에는 고소하다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고소하다는 한국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고소한 한국 음식 먹이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이 들어간 막국수를 추천을 하는데요. 고소하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미국 사람한테 참기름 막국수를 한 입 딱 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게 고소하다는 맛이구나 하면서 단번에 이해를 할 겁니다. 고소하다는 단어가 미국에 없는 이유는 고소하다는 말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고소하다는 단어가 없어서 약간 견과류 같은 거는 그냥 맛이 견과류 같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딱 그 정도로만 표현을 합니다. 콩국수가 딱 미국에서 말하는 그 견과류식 고소함이 들어가 있는 맛이었어요.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은 냉면보다 콩국수를 먹는 게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틱 빠지면 못 헤어나오는 음식은 오히려 냉면 쪽에 가깝죠. 잠깐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소하다라는 말처럼 미국에는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화병 난다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화가 나서 생기는 병. 이게 아니라 약간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 같은 거잖아요. 뭐 억울하거나 한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인데, 잠깐만요. 억울하다랑 한스럽다는 말도 미국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미국에는 없는 단어가 많아? 이게 약간 단어가 없다기보다는 좀 다른 단어로 부분적으로 쓰는 단어들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억울하다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너는 나에게 잘못 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안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요. 아니면 뭔가 약간 정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내가 지금 억울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행복하지 않거나 슬프다, 뭐 짜증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다시 화병에 돌아가면요. 화병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그냥 약간 화를 참다가 병에 걸리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거든요. 화병이라는 단어가 미국에 없는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가 나면 화를 내뱉어요. 그냥 화가 나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왜 화가 났는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화를 참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 가족 관계에서 아니면 뭐 친구 사이에서 화를 참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나중에 화다 참다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화병이라는 게 약간 가슴 쪽이 막 이 눌러지면서 아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화병이라는 단어는 간장 미국에 들여와야 해요. 화병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안 다음부터 화병이 아니면 제가 화를 참는 순간을 제대로 표현할 미국 단어가 정말 떠오르지 않거든요. 화병이라는 단어가 미국에 없어서 화병 걸릴 것 같아요, 진짜로. 아마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만 쓰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완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미국에는 없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아니 무슨 콩국수, 고소하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평 얘기까지 했네요. 또 콩국수 말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 있어요. 바로 잡채예요. 이게 참 웃긴 게 아까 제가 냉면 얘기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차갑고 추위한 면을 잘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잡채는 예외예요. 미국에서 이 잡채는 인기가 진짜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사실 이 잡채라는 게 미국에서는 한식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잡채를 영어로 그냥 그대로 잡채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이 잡채는 어디서 대부분 맛을 볼 수 있냐면요. 약간 호텔 뷔페 같은 곳에 파스타나 이런 거랑 같이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 한번 먹어보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고 나중에 생각나서 찾아서 먹으려고 인터넷에 찾아볼 때 그때 한국 음식이라는 걸 알아채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잡채라는 소리를 듣고 잡채라는 단어가 한국말이라고 쉽게 알아내지 못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냉면이나 콩국수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한테 잡채는 입문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또 입문하기 어렵지만 뭐 자주 먹다 보면 맛있어지는 음식 중에는 한국 전통 과자들이 있어요. 특히 그중에 약과가 좀 많이 맛이 있는데요. 특히 약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먹을 때 나는 그 특유의 향 때문에 맛이 없다고 느껴지다가 좀 몇 번 먹다 보면 그 향 때문에 오히려 맛있어지는 그런 음식, 과자예요. 그리고 한과 같은 것들은 처음에는 맛으로 먹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이 텍스처 때문에 먹는 거죠. 약간 입에서 저절로 녹는 느낌이랑 바삭한 식감? 그런 게 좋아서 먹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과에는 이런 하얀색 가루가 붙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눈에는 이거는 완전 새로운 거예요. 식감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라는 것이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입에서 잘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시멜로 중에서도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참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조선시대 궁중에서 이 찹쌀을 붙이는 것을 생각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되는 과자였어요. 조선시대는 음식을 옛날부터 음식을 깔끔하고 정렬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옛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동양의 이런 깔끔하고 정렬되는 철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런 깔끔함을 너무 좋아해서 동양에 완전 빠져있다가 만든 회사가 바로 애플인 거 아세요? 한과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하얀 가루가 빠져있었다면 그냥 흔한 과자처럼 보였을 텐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과자를 특별하고 예뻐 보이게 만들기 위해 엄청 신기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줄을 만들어서 그을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 넣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가루만 딱 뿌린 게 딱 엄청 예뻐진 거죠. 한국은 참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국이 다른 동양인 나라들보다 실용적이라고 그 예시들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한과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데 예쁜 음식들은 원래 만들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예쁜 걸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조선시대 때부터 생각해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한국에서만 유명하고 아직 외국에는 유명하지 않은 음식은 바로 돌찜입니다. 땡찜이. 이거 그냥 미친 음식이에요. 제가 원래도 김치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이건 김치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동치미에 들어가는 배추는 그냥 김치 같은 느낌으로 넣었다기보다는 동치미에 미친 시원한 국물에 딱 맞게 아삭한 느낌의 식감을 먹으라고 넣은 것 같아요. 매운 김치 먹을 때 배추를 씻는 느낌이랑 동치미 국물 마실 때 배추 씻는 느낌은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심지어 같은 배추인데 요리가 다르다고 완전히 달라요. 동치미는 외국인들 한번 먹어보면 호불호 하나도 없이 다들 엄청 좋아해요. 미국이랑 서양권에는 이런 시원하고 아삭한 국물 음식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잊혀진 유럽의 음식이 있지 않을까 제가 동치미랑 비슷한 음식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짜 없어요. 진짜 한국에서만 만든 음식이에요. 그런데 동치미 같이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미친 음식은 사실 해외에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누군가는 비슷한 음식을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치미는 진짜 없어요. 이거 동치미 진짜 해외에 많이 알려야 하는 음식이에요. 저는 아까 말했던 냉면 있잖아요. 그 냉면을 동치미 국물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봤는데 저는 냉면은 동치미보다는 평양냉면 쪽이 좀 더 맛이 있고요. 동치미는 그냥 배추나 무처럼 아삭한 야채랑 먹는 게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하다 보니까 동치미 엄청 먹고 싶어졌어요. 동치미가 진짜 맛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여름이 진짜 한국은 미친 듯이 덥거든요. 지금 한국이 보니까 9월이네요. 아마 9월은 한국이 좀 덜 더운데 8월에 한국은 진짜 뭐라고 해야 하죠? 남미나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더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람들이 냉면을 많이 먹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에는 펩시나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전통이 있어요. 혹시 이런 그릇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레모네이드 담아놓고 국자로 떠서 마시게 하는 그런 전통이죠. 이 그릇은 영어로 punch bowl이라고 하는데요. punch는 음료수라는 뜻이고 bowl은 bowl,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음료 그릇. 이거는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전통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punch bowl이 전통인 곳이 하나 있어요.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의 punch bowl 전투예요. 1951년 강원도 양리에서 벌어진 전투인데요.
이 지역은 둥글고 깊은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 눈에는 눈노를 감아놓은 펀치볼 같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전투를 펀치볼 전투라고 했대요. 이 펀치볼 지역은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 중 하나라고 해서요. 꽤 격렬하게 벌어진 전투 지역 중 하나라고 해요. 오늘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준 한국 참전 용사분들과 미국 용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의 펀치볼 전통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펀치볼 문화와 비슷한 게 바로 동치미 문화인 것 같아요. 더울 때 딱 이 동치미 마셔주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더울 때는 펀치볼에 담긴 레모네이드보다 동치미 공원 시원하게 들이키우고 싶어요. 저 거의 한국 사람 다 된 걸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안 유명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배웠으면 하는 주제들 아니면 미국 사람에게 궁금한 것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컨텐츠 만들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재밌게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